안녕하세요. 저는 세션 두 번째 세션을 맡은 남창우라고 하고요. 저는 워드프레스 로컬 환경 구축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한 분위기에서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실직고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가 주제는 한 달 전부터 공표를 했는데 계속 생각만 하다가 정말 자료를 만드는 거는 거의 부산에 와서 했어요. 왜냐면은 뭐 병희 씨도 병희 씨대로 고민이 있었겠지만 저도 로컬 환경 구축 제 옆에 있을 때 로컬 환경 하면 되겠죠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면 만들수록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하면서 막 가슴에 막 이 답답함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뭐 대충 설명은 해드리는데 아주 신나게 아주 그냥 캐주얼하게 제가 이제 캐주얼하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아마 폭망하면서 실수하는 모습을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남창우라고 하고 저렇게 위에 창우라고 소문자로 뭐 주로 쓰는데 저런 아이디를 쓰기도 합니다. 저는 쇼플리기에 있고요. 워드프레스 개발한 지 한 10년 플러스 더 넘었습니다. 뭐 잡부고요. 말하자면 보통 이제 플러그인 테마 커스터마이제이션 많이 하고요. 그래서 별별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다 해봤다고 저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소스 코드는 정말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소스 코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웹 그 개발에 있어서 선생님인 셈이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도 이제 다른 사이트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워드프레스를 이제 끌고 오는 부어오는 그 마이그레이션도 작업도 많이 하고 주로 이제 PHP,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가끔씩 파이썬 섞어가면서 일을 하고요. 최근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워드프레스 미트업이라고 미트업.com 그 워드프레스 ORG에서 운영하는 그 공식 미트업의 오거나이저로 돼가지고 오거나이저로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이제 저희 여기 자리 빌어가지고 미트업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 사진들인데 여기 왼쪽부터 버전 1, 버전 2, 그다음에 여기 밀고 있는 저희 요즘에 밀고 있는 이거 혹시 누군 뭔지 그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컴퓨터? 예, 비둘기인데 모르시는구나. 예, 괜찮습니다. 요것들이 요새 쓰고 있는 버전 3들이라서 온라인에서 혹시라도 개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요런 거 보시면 얘구나 이렇게 알아채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레이아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아웃이라는 건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있는 그런 위치나 이런 그림 같은 걸 먼저 좀 얘기 드릴게요. 요 사이에 뭐 스테이징 서버니 뭐니 복잡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좀 생략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라이브 서버, 원격 개발 서버, 로컬 개발 서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버라는 거는 진짜로 이제 실서버 돌아가는 그거 말하는 거죠. 실제 프로덕션 서버 말하는 거고, 뭐 지금 뭐 스튜디오 JT 서버도 이렇게 외부에 호스트 놓고 호스팅해서 서버 해가지고 이 회사 소개하는 거 다 이렇게 견적 문의 이런 거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실서비스를 동작하는 거라서 아주 조심해야 되죠. 덜덜덜덜덜 하면서 솔직히 DB 날려보신 분 계십니까? 라이브 서버에 저도 뭣도 모르고 했다가 쿼리를 날려갖고 그 퀴즈 사이트였는데 사용자의 퀴즈를 다 날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흰색에서 한 건데. 그래갖고 제가 여기가 진짜 얼어붙었어요. 그거 어떻게 살려내냐면요. 극적인데 그거를 그 전날 엑셀을 받아갖고 시트를 받아놨는데 그 휴지통에서 찾았어요. 그거를 그날 오전에 내가 휴지통을 비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쎄하더라고요. 그 지우지 말자. 휴지통 나중에 지워도 된다 하는데 그거 실수하고 부랴부랴 찾아갖고 대충 복구해갖고 했어요. 그래서 실서버에서 뭔가 쉘 들어가서 작업할 때는 CD, CP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MV나 RM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하고요. 이제 폴더 지울 때 같아서 RM, RF 쓰면은 달달달달달달 쓰면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오케이 하고 나서 이렇게 누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사람이 바보가 돼요. 실서버에서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개발 중에는 셋업이 이렇게 다 서버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라이브 서버가 있다는 얘기만 하는 거고, 그냥 개발 중에는 없다고 간주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가져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개발 서버는, 이건 워드프레스 한에서 범위를 좀 좁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의 프로세스로 말씀드리다 보다는 그 원격 개발 서버라는 거는 지금 이제 개발 중에 많이 이제 접하는 서버 호스팅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 상태이기 때문에 실서버,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그렇게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라이브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덜덜덜덜이죠. 덜덜덜. 그리고 그러니까 개발의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발하시는 분들, 뭐 클라이언트든 내부적인 그런 스태프들은 이거 와서 모여서 우리 개발 이만큼 됐다, 이렇게 됐다 하면서 보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 중에는 업스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외부로도 공개됩니다. 공개되고 안 할지 뭐 이건 선택적인 거죠. 외부로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데모 같은 느낌의. 그래서 요거는 프로덕션, 요거는 데브 리모트. 그러니까 원격에 있다고. 개발이지만 원격에 있다고. 그래서 저는 원격 개발 서버라고 레이아웃을 정합니다. 그다음 뭐 다른 피처가 있겠지만 이제 딱 상상이 되시죠? 그 FTP 접속해갖고 뭐 올리고 하고 하는 그 워드프레스 사이트. 그거를 이제 원격 개발 서버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개발 서버는 지금 여기 보면은 빨강, 초록, 파랑이 돼 있는데 색깔이 의도가 있는 게 뭐냐면은 라이브 서버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빨강색. 원격 개발 서버는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이제 녹색. 로컬 개발 서버는 정말 내 집 같은 편안함이 있어서 파란색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연습장이자 저 오늘 설명해야 될 이 부분이자, 업스트림이 있으면 다운스트림이 있죠. 상류가 있으면 하류가 있고 하류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칙적으로 뭐 언제나 업스트림으로부터 복제된, 완벽하게 100% 복제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가 매우 당당해집니다. 아주 파워 당당해집니다. 일부러는 안 하시겠죠. 데이터베이스 다 날려먹어도 아무 상관없고, 버그를 막 내도 상관없고, 왜 오류를 저만 보게 되니까요. 격리된 네트워크에서 나의 개발자 PC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파워 당당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분리하게 되고요. 개발 워드프레스에서 이거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 개발해서 할 건데, 그러면 업다운 스트림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스트리밍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개발의 진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으로 흐르게 하면 됩니다. 라이브는 얘기 안 하고요. 원격 개발 서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는 코드 얘기가 아니라 워드프레스에서는 항상 테마나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되고, 뭐 상용 테마나 상용 플러그인을 사용할 경우 거기에 있는 세팅 값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코딩 안 하고도 금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쓰게 되고요. 근데 그걸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DB의 레코드를 쓰게 돼요.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DB의 레코드를 쓰잖아요. 그게 이제 개발자의 뒷목을 잡고 되게 고민하게 되는 포인트인데, 이 DB 레코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로컬 개발 서버를 만들어도 이게 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DB 변경은 항상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페이지 만드는 거 원격 개발해서 하고, FTP 뭐 옛날에 그렇게 접속하던 그냥 그대로 클래식한 그대로의 느낌을 쓰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격 개발 서버를 만들고 거기에 페이지 만들고 거기에 모든 걸 넣고, 그 다음에 로컬 개발해서 뭔가 좀 이거 해봐야 되겠네 싶은 거는 뭐 복제를 해놓고 로컬 변경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장으로. 그래서 칼럼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서 패딩 이거 조정하는 거 해보고, 플러그인 세팅 이렇게 해보고, 요 값으로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네 하면 그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해서 그 스테이트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을 항상 DB 덤프를 해서 다운 스트리밍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 스트리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경우는 뭐 코드는 뭐 말할 필요 없죠. git풀 하면 되는 거죠. 로컬 개발 서버에서 git풀 하는 거고, 코드의 경우는 항상 로컬에서 개발한 다음에 git 푸시하고 git 레포를 통해서 git풀 하는 거죠. 수동이든 자동이든 뭐 개발자가 수동으로 하든 자동으로 배포 시스템을 쓰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고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단방향으로 구성을 먼저 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개발 환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왜 해야 되냐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다 느끼실 거예요. 일단은 로컬을 하게 되면 개발자의 PC 내부에서 이게 모든 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FTP 옛날에 이제 FTP를 써서 뭐 코드를 쓰고 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이브할 때마다 계속 네트워크에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세이브하고 계속 세이브하고 계속 세이브하고 그래야 되는데, 로컬을 쓰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 컴퓨터에서 모든 게 다 돌아가니까 네트워크 비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절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개발자 PC 내부에서 돌아가니까 빠르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응답 속도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독립성이에요. 그냥 자기가 외부의 환경을 안 받고 자기 PC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좀 실수해도 뭐 버그가 생겨도 그런 장애를 겪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장애를 전혀 보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게 되죠. 로컬 개발을 쓰게 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워드프레스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행 가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는 패키지 여행, 하나는 자유여행. 그래서 패키지 여행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써서 하는 거고, 자유여행은 내가 항공권 예약하고 호텔 예약하고 동선 짜고 그래서 스케줄해서 어디 가서 어디 먹고 정하는 거 똑같듯이 수동으로 자기가 다 모든 걸 셋업을 하는 겁니다. 아파치, PHP, MySQL, 이 워드프레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3대 요소 다 하고 뭐 DNS도 설정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은 윈도우즈는 뭐 안 쓰시죠? 쓰시는 분 계세요? 윈도우 써서 개발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 다 위기라는. 아, 그래요? 이거 어쩌나 이거. 큰일 났네. 저는 다 맥 쓰는 줄 알고 이거 맥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망했네 이거. 망해버렸네. 근데 어쨌든 제가 제가 윈도우를 써서 개발을 안 하니까, 저 윈도우를 게임용으로만 쓰니까 요즘 게임도 잘 안 하고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GNU 리눅스랑 맥OS 플랫폼으로 좀 두 개를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준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감 잡으시면 윈도우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패키지 방식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패키지 여행,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따라서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간단하죠. 뭐 편하죠. 패키지 여행 가면 가이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거예요. 다 해줘요. 그냥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고,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나 이거 할래요, 이거 저거 할래요, 아파치 버전 뭐 쓸래요, 엔진엑스 쓰고 싶어요, 엔진엑스 쓰세요. PHP 버전 뭐 쓸래요, MySQL 버전 뭐 쓸래요, 도메인 어떻게 하실래요, SSL 하겠어요, 워드프레스 설치하겠어요, 백업 하시겠어요, 개발하신 거 호스팅 올리실 거예요, 해드릴까요, 안 해드릴까요, 다 해주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같이 쓸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단점이라면은 그럼으로써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락인이 생기죠. 어떤 특정 호스팅이나 특정 회사에 종속되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이 상태에서 뭔가 좀 더 유동적으로 뭔가 더 컨피그레이션 맞춰서 쓰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조금. 왜냐면 걔네가 맞춰놓은 룰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이거는. 다 지금까지는 뭐 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패키지를 설계해 드리자면 제일 먼저 이거는 뭐 윈도우즈용인데 오토셋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막 이런 거 개발 관심 가지고 싶던 꼬꼬마 시절 때 갖고 놀던 도구가 이거였거든요. 최근에는 얘가 이제 개발 중단이 돼서 더 이상 안 나오고 있는데 한 꼭지 좀 넣고 싶었어요. 그냥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오토셋은 너무 이 옛날 그거라서. 그리고 외로는 이제 이게 맥 안 쓰니까 이 얘기가 없어졌는데 만프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제일 대표적인 맥OS에서 이 패키지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 결제 유도가 너무 노골적이라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노골적인 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설치가 됐잖아요. 요게 이제 프로 버전이에요. 유료 버전이고 요걸 하면은 돈 내고 쓰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돈 안 냈기 때문에 못 쓰고요. 그러면 무료 사용자는 뭣도 모르고 이걸 누를 거 아니에요.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근데 돈 내고 쓰래. 그럼 돈 안 내고 어떻게 써? 돈 안 내고 쓰는 것도 된다며. 만프랑 만프 프로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패키지 설치했더니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했더니 막 광고 뜨고요, 배너 뜨고요, 막 난리 나요.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막 해가지고 전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 기능이 많이 제한돼 있어요, 만프는.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만 써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그 정도는 지불할 수 있어 하시는 분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XAMPP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그 만프 프로 버전이랑 간단하게 그냥 아파치 MySQL, PHP 그냥 간단하게 한 패키지로 해서 런해서 돌릴 수 있는 거고요. 요거 실행 잠깐 설치돼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지? 이거 이상하네. 설치가 여기 있다. 얘는 막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자 계정 요구하고 됐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서비스 이렇게 해서 MySQL, 뭐 FTP, 그다음에 아파치 서버 이렇게 돌려서 스타트 스탑 하면 컨피규레이션 뭐 이런 거 뜨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쓸 수 있는 도구예요. 해서 돌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게 이 로컬 WP라고 하는 건데 얘는 좀 재밌습니다. 제가 두 개는 그냥 대충 설명했는데요. 왜냐면은 너무 워드프레스를 셋업하려면 좀 그냥 APM만 단순하게 실행시켜주고 마니까요. 프로는 좀 지원해 주는데 로컬 WP라고 있습니다. 이거 구글에 로컬 WP 이렇게 쳐보면 로컬 있는데요.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뭐 다운로드 누르면 이제 회원 가입하라고 뭐 이제 여기 윈도우도 지원하니까요. 윈도우 한 다음에 여기 이거 하고 그다음에 회원 가입을 해야지 다운로드가 되는 식으로 돼 있는데 되게 괜찮은 게 이제 뭐 워드프레스 자동 설치도 해주고 뭐 이런 연결 같은 거나 도메인이나 이런 거 설정 같은 것도 되게 편하게 해주니까 워드프레스를 타겟으로 해서 핀포인트로 개발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행하는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콘이고요. 요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 해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이라고 로컬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기 요 밑에 있는 요 버튼이 있는데 요거 누르고 뉴 사이트 만들고 이렇게 하고 도메인 이름 넣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니까 이번엔 서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서울 또 로컬 사이트 이름은 서울로 할 거야? 서울.로컬로 할 거야? 하고 그리고 경로는 로컬 사이트에 서울에 넣을 거야? 라고 물어보고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preferred 하면 8.1 버전의 웹서버는 엔진엑스에
MySQL이다. 아니야. 나는 그래 8.1 하고 나는 웹서버는 아파치 쓰고 싶고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MySQL 이거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컨티뉴 한 다음에 워드프레스 유저네임은 창우 010 오타가 나서 오픈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add site 그 다음에 얘가 호스트 파일을 조작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 넣어주고요. 이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이트 열면 로컬 사이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 화면하면 여기서 아까 입력한 들어가면 네 바로 개발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이 되죠. 로컬이라는 요 게트웨이 도메인 돼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유료 플랜 같은 거 쓰면 바로 이렇게 그냥 그 웹서버로 그냥 바로 호스팅해서 바로 올려버리는 뭐 그런 기능이라든가 뭐 백업해서 이렇게 복제까지는 아마 무료 플랜에서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굉장히 편해지고 이제 스튜디오 JT 같이 여러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야 되면은 일일이 스크립트를 만들다든가 하면은 되게 힘드니까 이런 툴을 그냥 도입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대인원에서는 아까 패키지 여행 하듯이 패키지 여행 단체로 많이 가듯이 단체 관광 가듯이 그쪽이 더 싸게 먹히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워드프레스 개발 중에서는 저도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로컬 WP입니다. 그래서 제가 패키지를 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렸어요. 왜냐면은 저건 툴 쓰는 거잖아요.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뭐 깊이 알 필요는 없고 이런 툴 써서 이렇게 UI 하면은 만들어진다. 이거고 제가 뭐 더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선수들인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딱 설명드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방법인 수동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차라리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저는 이제 발표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다 자기 컴퓨터에 하나하나 컴포넌트를 다 설치하고 다 셋업해서 한 땀 한 땀 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지나치게 막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이래버리면 너무 지겹고 힘들고 이해도 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최대한 오버뷰만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Q&A 때 이제 하면서 세팅값 이렇게 한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은 여행을 패키지 여행이랑 자유 여행에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유롭고 뭐 라이센스 다 오픈 소스 쓰는 거고 비용 안 들고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 근데 단점은 네가 그걸 할 수 있다면 라는 장애가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반론하고 싶습니다. 코드 레시피 다 기록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기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설정 값도 그렇게 한번 설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나름의 이제 변명을 좀 해보죠 저는. 그래서 저는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저의 세팅 방법인데 아파치를 씁니다. 엔진엑스를 안 써요. 왜냐하면 설정이 쉽거든요. 그 컨피그레이션 많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htaccess 같은 게 이제 오히려 워드프레스나 이런 기본적으로 그거를 위시해서 이렇게 개발한 쪽이 더 많고요.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아DB 서버를 쓰는데 이거는 MySQL 쓰든 MySQL을 쓰든 마리아DB를 쓰든 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저희 그 원격 개발 서버가 마리아DB로 맞춰서 있어가지고 그건 그냥 이렇게 그건 적절히 설득하면 됩니다. PHP도 적절한 버전 그냥 최신 버전 쓰면 편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파치 모듈 방식을 저는 선호합니다. FPM을 쓰는 게 아니라 성능을 위시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개발자 PC에서는. 그래서 모듈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디버깅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X디버그 같은 거 쓰게 되면 FPM 같은 거면 타임아웃 걸리거든요. 그래서 딱 걸어놓고 이렇게 FPM을 써도 타임아웃, 그러니까 타임아웃 전에는 이렇게 디버그의 브레이크 포인트에 딱 걸려가지고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장구하고 있는 동안에 타임아웃이 걸리는 동시에 그 디버그 세션도 같이 종료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구히 기다려줄 수 있는 이 모듈 방식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기타 뭐 이런 PHP 마이 어드민 같은 툴은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커스텀 도메인이나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건 안 하다가 저도 이제 하는데 뭐 로컬 DNS 서버 그냥 로컬 돌려가지고 하고 SSL도 막 인증서 만들어가지고 브라우저에 넣고 뭐 그런 것도 다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다 해주는 툴들이 있긴 한데요. 이걸 다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적절히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그러니까 각각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아요. 그래서 다 모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하나가 다 모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이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저는 좀 그냥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GNU 리눅스에서는 제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UTM이라는 이 버추얼 머신 돌리는 가상 머신 돌리는 프로그램 써가지고 우분투 24.4 이거 썼는데 저는 보통 이제 데비안 우분투 계열로 많이 씁니다. 뭐 물론 뭐 RPM이나 이런 거 써도 상관없건 뭐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우분투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제가 계속 거의 한 10년 넘게 저도 리눅스 데스크탑 썼거든요. 그러면서 데비안 계열을 써가지고 손에 익어서 썼고요. 그냥 편해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센트OS 이런 거 썼을 적에는 아이 센트 써야 되니까 당연히 센트 계열, 뭐 레드햇 계열 이런 거 써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또 그렇지도 않죠. 셋업하기 되게 편해서 좋아요. 그리고 아파치 2를 설치를 할 때 아까 모듈 방식으로 하면은 이 프리포크를 쓰게 되거든요. 이때 뭐 프로세스 수 조정해갖고 처음에 너무 확 뜨지 않게 좀 조정한다던가, 그다음 PHP 모듈 로드 시킨다던가,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서 이 리라이트 모듈을 꼭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라이트 모듈을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SSL도 뭐 HTTPS 한다 그러면은 SSL 모듈로 로드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UTM 넣고 이거 CLI 서버를 돌리고요. 저는 터미널을 글씨는 충분히 보이시나요? 뒤에도 예. 이렇게 하면 예, SSH 들어갔고요. 여기서 npm 프리포크나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은 여기 etc 아파치 2 우분투 기준으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듈 enabled를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활성화된 거 available이라고 있는데 available 여기 모즈 available이랑 enabled가 있는데 가능한 모듈 아파치 모듈이냐 활성화된 모듈이냐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enabled는 활성화된 거고 이렇게 심링크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들이 쭉 있고요. 기본 모듈에서 크게 다르진 않고 저는 여기 이제 PHP 8.3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모듈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리라이트 모듈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SSS를 넣었습니다. 이 이외에는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npm 프리포크는 여러분 보면은 요거 이제 디폴트 값인데 지금 막 10개씩 뜨고 그래가지고 여기 최소한으로 그냥 시작할 수 있도록 최소 값으로 줄여놨습니다. 왜냐면 개발자 PC에서 그냥 자기 혼자 쓰는 거니까 프로세서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확 줄였습니다, 저는. 근데 나는 근데 필요한데 싶으시면 뭐 저거는 값 늘리시면 되고요.
잠깐만 한번 보시면 PX라고 썼네. PS. 여기 보면 처음에 2개 정도 떠 있죠. 이 많이 떠 있는데 8개인가 처음에 떠 있는데 많이 줄이고 시작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파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랑 그룹도 변경하고 포트 변경도 하고, GNU 리눅스에서는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이제 리눅스랑 맥이랑 막 섞어 쓰다 보니까 이 리눅스에서는 80 포트, 443 포트 써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맥이랑 좀 설정 맞추려다 보니까 포트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상 호스트 설정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 그룹 바꾸는 거는 ENVBus 보면 여기에 기본값이 www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유저 창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실서버에서 하면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은 이 로컬 서버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그냥 서버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파일 같은 거 업로드하고 이럴 때 퍼미션 문제 자꾸 나거든요. 그래서 퍼미션 문제 때문에 자꾸 내가 고통받느니 차라리 그냥 아파치 서버를 그냥 내 계정으로 돌려서 그냥 속 시원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그러니까 보안적인 요소나 이런 거에서 가드를 최대한 낮추고 개발자의 편의에 맞춰서 좀 하는 세팅을 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포트는 여기 포트 컴프에 보면 8080에 받고, 아니 그다음에 SSL 쓰는 경우는 8435번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가상 호스트나 도메인별 설정은 이거는 생략하고요, 지금. 그다음에 PHP 마이 어드민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왜냐면은 뭐 워드프레스 새로 만들 때마다 테이블 만들어야 되고 DB 만들어야 되고 이럴 때마다 그거 뭐 생성하고 이런 쿼리는, 그러니까 셀렉트 CRUD까지는 뭐 손으로 짜야 되지만 이런 거 하다 보면 너무 길거든요. 선택 권한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거 못 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못 외워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깔고 편하게 쓰는 걸로 해. 그리고 PHP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 쓰시고, 그다음에 BG2, MBString, 뭐 XDebug, curl, mcrypt, XML, GD, MySQL, zip, 그다음 이미지 이런 패키지들, 그러니까 PHP 8.3에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모듈들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워드프레스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아파치 모듈 로드 한 다음에 PHP 임포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디폴트 페이지 이거 뜨도록 했으니까요. 이렇게 뜨면 이제 성공이죠. 우분투라고 뜨죠. 가상 서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PHP 8.3에 이렇게 보면 부가 패키지들이 많이 이렇게 깔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고른 게 요 앞에 요거 접도 빼고 BG, 뭐 curl, 그 다음에 FPM 안 하고요. GD, 그 다음에 뭐 이매직, 여기 mcrypt, MySQL 이런 식으로 워드프레스를 구동할 때 딱 필수적인 패키지들만 골라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요 컬리 브레이스 치고요. BG2, 그 다음에 GD, curl, 그 다음에 mcrypt 다 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만 해서 스크립팅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리죠. 이렇게. 네. 다음 MySQL은 MariaDB나 MySQL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sudo apt install MariaDB server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건 깔려 있으니까 더 안 깔아도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sudo mariadb secure mariadb secure installation 한 다음에 요 과정을 처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없으니까 그냥 엔터 치면 되고, 저는 이미 했으니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유닉스 소켓 이거 쓰냐 안 쓰냐 그러는데 php my admin을 생각해야 되니까 유닉스 소켓 쓰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디폴트대로 그냥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저는 이제 여기 체인지 이건 처음에 루트 패스워드 설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부분 지금 이제 컨트롤 C에서 지금 하는 게, 저는 이미 셋업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읽고 디폴트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 부분은 딱히. 그래서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MySQL uroot p 0000이에요. 저는 이 개발 서버잖아요. 패스워드도 어렵게 안 해요. 그래서 예, 됐죠. 그래서 테이블 나오는 거 보고, 아, 제대로 내가 세팅을 했구나 하고 이렇게 세션을 마감하면 됩니다. 여기는요. 일단 SSH나 FTP는 생략할게요. 이거 로컬 개발하면서 다 이거 설명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허용할 수 있게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셋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맥OS에서 설정하는 거는 리눅스랑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홈브루라는 패키지 쓰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이 났는데, 윈도우에서도 요즘 초콜라티나 뭐 이래가지고 그 패키지 매니저 있죠. 아마 그런 거를 쓰면 아파치나 이런 것도 쉽게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브루 인스톨 패키지 이런 거 쓰고요. 그 다음에 CLI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80, 8443 뭐 다 이렇게 하면 되고, 가상 호스트 사고요. 여기서 가상 호스트는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접속 끊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제 맥의 유저 디렉토리고, 여기에 저는 디벨롭이라는 걸 꾸몄고, 여기에 아파치라고 세팅해 놨습니다. 여기에 conf랑 vs host d라고 있고요. 여기 conf d에 여기에 php my admin을 위한 alias 설정, 그 다음에 제가 워드프레스를 위해서 설치하는 디렉토리에 대한 디렉토리 접근 허용 설정, 요거 두 가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vhost에 뭐 사이트별로 이거 뭐 하나에 해도 되고, 이렇게 분리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간단하고 간결하게 그냥 SSL이나 기본 사이트에 대한 가상 호스트 접속을 씁니다. 요거 템플릿이에요. 템플릿을 했다가 계속 여기 서버 네임이랑 이 루트랑 요 뒤에랑 계속 바꿔가면서 돌려막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이 SSL 엔진도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인증서 그냥 이렇게 자가 인증서 발행한 다음에 넣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도메인 해서 디렉토리 설정했냐 체크, 도메인별 설정했냐 체크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프리포크, 모듈 로드, 리라이트 SSL 하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는 opt, 홈브루, etc, php 8.3에 이렇게 가고요. 여기 보면 php.ini가 있는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에러즈 이거 개발할 때 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업로드 사이즈 뭐 크게 잡아주고 포스트 맥스 사이즈 잡아주고 네, 이렇게 포스트 맥스 사이즈라는 포스트 값도 적당히 조절해주고 안 그러면은 기본이 2메가인가 그런데 뭐 이제 이미지 업로드 할 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값 조정해주고요. 아, 아파치 얘기라는 중이었구나. 아파치는 여기는 HTTP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HTTPD라고 있는데 CD, HTTPD에 있고요. 여기에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080에 걸어놨고 뭐 기타 로드 모듈 같은 것들 이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여기는 네. 이렇게 한 파일 안에 쫙 있는데 이거 자세히 읽어가면서 쭉쭉쭉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쟤는 이제 마지막쯤에 해놨는데 지금 여기가 파일 마지막인데 파일 마지막에 PHP 파일을 로드하는 구문이랑 그다음에 내 그 유저 디렉토리에서 설정 읽어드리는 include 구문 넣고 여기서 파일 설정을 간결하게 마칩니다. 하나하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정이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PHP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듈은 뭐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MySQL도 동일하게 요거 MariaDB CQ 인스톨레이션 해서 접속하면 되고 이건 마찬가지로 설정하면 됩니다. 되게 막 급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전달이 지금 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웹 디자인이나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 아니고요. 예. 이거는 백엔드를 하시는 분이거나 서버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마 로컬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기 위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맥OS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하는 게 이 DNS 도메인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뭐 부산이라고 있으면 제가 이제 부산 사이트를 만든다 그러면 부산.wp 이렇게 해서 8080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도 아이고 HTTP를 붙여야 되구나. 워낙 이 도메인이 이상한 형태라서 부산.wp 8080으로 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응답이 오죠. 이렇게 오면 제가 제 이 맥OS에서 동작하는 이 로컬 사이트에 이 PHP MyInfo가 막 뜨고요. 그 다음에 요게 부산이 아니라 뭐 서울이든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도메인을 했을 때 그냥 뭘 해도 그냥 이렇게 해도 다 서버가 동작하도록 되게 세팅을 하는 거죠. 로컬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맥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방법인데 일단은 세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개발용 와일드카드 서브 도메인 세 줄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아까 브루를 이용해서 DNS 마스크 로컬 설치하면 됩니다. 로컬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WP 뭐 .wp라 그러면 저는 이제 WP라고 식으로 이제 이미 도메인은 디자인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에서 모든 DNS를 제거합니다. 얘가 그 맥OS가 좀 설정이 좀 특이해가지고 이 DNS를 보면 뭐 8888, 444, 162, 168, 631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지워버리고 12700로만 딱 지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로컬 DNS가 내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OS는 내 로컬 서버에 저 DNS 서버에 뭐 예를 들어서 studiojt.com 있다면 studiojt.com에 DNS 뭐야 콜을 했을 때 127001로 날리잖아요. 근데 얘가 뒤에서 이 서버가
그냥 뭐 8.8.8.1로 쿼리 보내고 그 결과를 대신해서 보내도록 이렇게 대응하도록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www 다음 점 가는 거는 일반 DNS 쓰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뭐 서울.wp, 부산.wp는 여기서 127001로 가도록 우리가 미리 설정해 놓고, 그래서 WP가 그 우리 설정한 도메인으로 가면 127001로 이 DNS 우리 로컬 DNS 서버가 응답해주고, 아닌 거는 이쪽 원래 그냥 우리 하듯이 그냥 그런 일반적인 DNS에 질을 해서 그 응답을 갖고 리턴하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 줄로 요약을 한다면. 그래서 그 요약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브루 인스톨해서 DNS 마스크 설정한 다음에 이 홈브루의 DNS 마스크 설정에서 이 resolve 파일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resolve 파일에 옵트의 홈브루의 이 etc의 resolve config를 이쪽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configuration 디렉토리는 이쪽이다라고 설정을 해주는데, 이게 감이 안 오지만 홈브루 옵트죠. 홈브루 etc DNS 마스크 t 써보면 저는 이제 wp.conf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드레스 여기 wp12700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하여튼 star.wp로 되는 거는 모두 127001이라고 실제 URL IP가 그거라고 이제 말해주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resolve conf는 이거는 이제 시스템 resolve conf랑 다르게 그냥 이쪽 제 이제 여기가 홈브로에 있는 거니까 닿지 않는 그냥 그런 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1, 12, 888, 8.44 이렇게, 요거는 아마 클라우드 플레어 네임 DNS고요. 요거는 구글 DNS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서너 개 입력해 놓고요. 그래서 DNS 마스크로부터 우리가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를 갈 때는 얘가 대신해서 이쪽에다가 질의를 걸고 그 결과를 던져주는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거를 dig란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dig에서 다음 점 넷이 어디냐 그랬을 때 제가 알아보죠. 그래서 다음 점 넷은 요런 IP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응답이 오는데, 그러면 부산.wp는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1170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로컬 서브 도메인까지 같이 세팅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거는 여기서 서버 확인했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윈도우까지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맥OS가 좀 동작하는 게 특이해요. 그 DNS 설정할 때 11700B를 제일 위로 올리면 그게 제일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리눅스는 그게 되는데 맥OS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117001, 8.8.8.8, 8.8.8.4 이렇게 세 개를 놔두면 내가 www 다음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맥OS는 11700이라고 답을 주는데 알아서 지가 11700이라도 그 결과랑 그 다음에 8.8.8.8.8에도 물어보고 8.8.4.4, 8.4에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를 다 물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해요. 얘가 제일 어떤 IP가 맞는지. 그러면 두 개가 맞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만약에 세 개 중에 두 개가 맞고 하나 이게 다르면은 이 두 개가 맞은 거를 선택하고 하나는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 되게 삽질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127001만 남기고 해야 되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도메인, 맥OS에서는 아무 도메인이나 막 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dev.site 이런 거는 dev 사이트라는 게 선점된 도메인이거든요. 그러면은 막 쓸 수가 없죠. 오버라이드해서 쓸 수는 없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렇게라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etc 호스트에다가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dev.site를 넣어야 돼요.
저는 이걸 되게 dev.site라는 사이트라는 걸 좋아해서 예전부터 이걸 썼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어떤 도메인이 있더라고요. dev.site라는 게. 그래서 이 맥OS 상에서 웹에다 이렇게 넣어보면 어떤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놀라시지가 않네. 연결은 연결이 뭐 제대로 안 되는데, 하여튼 어떤 도메인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뭐 44227이라는 이런 사이트로 실제로 연결이 되고, 이게 맥OS 특성상 그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사이트 그 도메인을 내가 뭉개고 로컬 도메인이니까 내가 우선해서 써야지, 이런 게 잘 안 되네요. 리눅스는 되는데 이거 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이 LCL 호스트라는 곳에 가면 인증서 받고 인증서 설치하는 게 이제 되게 귀찮고 힘든데, 그걸 대신해주는 스크립트예요. 이걸 설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료 로컬 도메인에 SSL 인증해 쓸 수 있는 방식이고, CLI 방식이고, 그래서 매뉴얼 방식 쓰면 이 PEM 인증서를 로컬 서버에 깔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PEM 인증서 받아다가 뭐 쓰면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로컬 세팅을 이렇게 APM 설치하면 되고요. 이걸로 그러면 행복하게 내가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제 포장 도로가 깔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세팅을 많이 사실 하고 나서야 사실 기본적인 셋업이 끝났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이거 설치하고 저거 설치해야 되고, 어떤 분한테는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이제 소중한 뭐 정보를 알려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그런 거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HTTP 뭐 해가지고 워드프레스 인덱스 사이트를 딱 접속하려면 이 정도의 셋업을 원래는 그 밑에 거친 다음에 돼야 된다는 거. 이 정도의 손이 들어가, 원래 이 정도의 알아야 되고, 그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를 거치고 돼야, 물론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디자인 지식에서는 이런 비주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만한 게 보인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이 이후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로컬 개발에서 아까 말한 대로 디버그 포인트 잡아가지고 디버그 어떻게 하냐, 디버그 할 때 변수값 좀 다 보면서 내가 내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보고 싶다, 이럴 때 이 로컬 개발에 엑스디버그라는 걸 얹어서 쓰는데요. 요거는 데몬스트레이션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해져요. 이건 제 개발 세팅이고요. 그래서 지금 동작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꼭 데모할 때 에러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 로컬 개발 사이트고, 메디 걸리죠. 지금 실행이 멈춘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접속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뺑글뺑글 돌면서 계속 멈추죠. 이러고 점심 먹고 갔다 와도 돼요. 그럼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디에서 무슨 짓을 해주냐? 지금 상태에 걸린 여기죠. 변수, 글로벌 변수 다 나오고요. 내가 선택한 변수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제 처음 부분이니까 변수가 많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쯤에서 버그가 났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멈추죠. 그럼 이때 걸린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 세션 변수나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이러면서 한 줄씩 한 줄씩 봐가면서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 부분에 이제 WP 함수 나오네요. 그럼 WP 함수 이렇게 안에 들어가고요. 한 줄 한 줄 한 줄 봐가면서 이때 어떤 변수가 있는지 어떤 게 되는지 다 일일이 다 아이디에서 확인해 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이 사이트에서 지금 이때 이 변수가 이 값을 가지고 있는가 다 보면서 디버깅을 하는 겁니다. 이래야 제대로 디버깅이 되겠죠. 이거를 하는 게 다음에 셋업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디플로이어라는 저는 이제 PHP 쪽의 이 스크립트인데 이걸 통해서 업다운 스트리밍 자동화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덤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git 풀 하는 건 뭐 어떻게든 됐는데 아까 DB의 원격 서버에 있는 DB 내용들을 가져다가 복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테마나 플러그인을 소스 코드는 git를 써서 풀을 받으면 그건 오케이야. 그러면은 매번 달라지는 그 DB 내용을 어떻게 내가 받아올까? 그러면 덤프 해가지고 맨날 그거 이렇게 쉘 스크립트 한다고? 말도 안 되지. 업다운 스트리밍을 자동화하는 스크림이 있을 겁니다. 그 차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지금한 내용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막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고 어떻게 다 전달해야 되지? 이 부분은 제가 이 세미나에 지금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앞으로 뭐 관심 가져주시면 이런 내용도 제가 다룰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composer.json이라고 이제 PHP 쪽에서는 패키지 JSON이랑 그러니까 노드에는 패키지 JSON이 있으면은 아시겠죠? PHP 쪽에서는 composer JSON이 있고 이 패키지 중에 deployer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얘를 써서 이 어딨지? deploy.php라는 스크립트를 짜게 되면 이것도 사실 한번 짜놓으면은 계속 돌려 쓸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호스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태스크를 그러니까 npm run dev build 뭐 이런 것처럼 얘도 명령을 내리면 원격 서버에 대해서 SSH에 접속해서 그 서버에 대한 특정 스크립트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예를 드리자면 태스크 whoam이라고 있는데 이 whoami라는 명령을 원격 서버에다가 들어가서 하고 그 명령에 대한 결과 값을 받아서 내 콘솔에다가 찍는다라는 태스크입니다. 이거 이제 제일 처음에 딱 하면서 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를 하죠. 지금 우리 서버는 지금 VPN을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VPN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VPN 설정하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컴포저 뎁 이렇게 하면 저는 컴포저 뎁을 이 스크립트에 여기 뎁을 실제 뎁이랑 연결해 놔서 이걸 하면 저 deployer라는 이 deployer.php 파일을 읽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들을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실행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whoam이라는 것도 있고 DB 관련해서 명령어도 있고 플러그인에 관한 명령어 있습니다. 얼개를 보여드리자면 whoam이는 이제 테스트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whoami 하면 접속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응답이 너는 EC2 유저야 라고 응답을 내려주는 거죠. 저는 창우라는 유저 이름을 쓰고 저쪽 우리 개발 서버에서는 EC2 유저라는 걸 쓰고요. 그래서 가능한 명령어가 뭐냐면 여기 이 한글로 돼 있죠? 여기 부분 db 다운로드, db 덤프, db 임플란트, db snr 그걸 다 해주는 게 db all 원샷으로 db에 가서 db를 덤프합니다. 원격 서버를 원격 가서 그거 뭐 SQL에서 이제 뭐 한 다음에 그 SQL 그다음에 압축해가지고 GG 파일로 딱 하나 덤프해서 만들고 다운로드를 하면 그걸 로컬 세팅된 로컬된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그거를 로컬 내 DB 사이트에 다 붓습니다. 붓고 그다음 워드프레스에 처음에 보면 그 고정적으로 있는 URL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거를 Search and Replace 줄여서 SNR이라고 그냥 제가 줄여서 커맨드를 했는데 SNR을 쫙 Search and Replace를 쫙 돌려버리면 원격 서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덤프 받아가지고 로컬 서버로 그대로 동작해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로컬 셋업 끝. 그러면 개발자는 여기서부터 로컬 개발 시작하면서 뭐 테마를 하든 뭘 하든 이제 거기서 마음대로 이제 지지고 볶고 하다가 아 됐어 나의 코드 완성 이러면 이제 git push 하고 아니면 테마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된다 할 게 있다 이러면 아 이 값들을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원격 개발 서버에 가서 요 값을 세팅대로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저희는 하고요. 이게 이제 다음에는 요 디플로이어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데몬스트레이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지리하고 많았죠. 이 질문 답변을 할 수 있을래는 좀 모르겠는데 전 성대하게 망한 것 같은데 주변에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얼굴을 체크를 했거든요. 영혼이 빠져나간 걸 제가 좀 봤거든요. 이게 저희가 세미나를 이제 매달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뭔가 아주 교육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기복을 타요. 어쩔 때는 저희가 되게 잘했다 이런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아 우리가 되게 크게 해서 큰 걸음을 가고 싶은데 이 작은 걸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홈런을 딱 쳤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파울을 쳤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 펀트 뭐 그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박 중박 아니고 대박 아니고 한 중박이나 소박 들은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 답변 하실 일 있으면 중간에 저쪽 2열 쪽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접수가 된 것 같던데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었을까요? 지금 혹시 그 조컬에서 네, 그 APM 설치하실 때 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주의사항이나 그런 거는 따로 없을까요? 중요하게요. 예. 실제로 도메인 그 제대로 접속되나 확인할 때요. 웹브라우저를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 DNS 캐싱 되거든요. 그래서 CURL이죠. 컬로 확인하세요. 그겁니다. 일단 되게 그게 지금 제일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그거네요. 그 로컬에 SSL 인증서를 설치를 하면 네, 그 브라우저에서 그 경고 메시지 계속 네, 나오잖아요. 네. 그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루트 인증서라고 그래야 되나? 저도 이 SSL 쪽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그 레시피를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리눅스 PC에는 세팅을 했는데 그 루트 인증서를 웹브라우저에 설치를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패키지예요. LCL.host.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 뭐 루트 인증서를 설치하나 뭐 이런 복잡한 걸 해야 되는데 너무 길고 힘들어서 사실 개발자들도 이 보안 쪽을 설정을 잘 알아야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깔았는데 이 앵커라고 하거든요. 앵커 오스 앵커
LCL 하면 인터랙티브하게 너 어떤 도메인 만들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 서울.lcl.host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얘가 꿍짝꿍짝꿍짝 알아다가 뭔가를 해줍니다. 크리에이팅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엔터를 하면 이렇게 443 지금 만들었는데 크게 문제 없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고 그래서 이게 좀 귀찮아요. 계속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지금 SSL 인증서 뭐 이런 거 설치됐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고 보안 경고 없이 바로 뜰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너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쓰고 싶니? 이랬을 때 뭐 고 자바스크립트는 있는데 저는 워드프레스 쓰니까 커스텀 쓰고요. 그 다음에 서울.wp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lcl.host라고 도메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쉽고 빠르게 해준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처음에 그 브라우저 워닝 뜨는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개발이니까 저는 좀 그렇게 쓰는 편입니다. 네. 네. 그 PPT에서 네. 그 로컬 세팅할 때 와이드 도메인 세팅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로컬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뭐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만들면은 ETC 호스트에다가 넣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ETC 호스트를 계속 건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A 도메인, B 도메인, C 도메인, D 도메인 또 프로젝트 끝나면 A 도메인 정리해주고 이러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안 만지고 싶다. ETC 호스트 파일은 수도 권한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와일드카드 해도 나는 ETC 호스트 그냥 할래. 이러면 그거 쓰셨어. 없습니다. N D 끝났나요? 어지간히 질문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